남자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을 알아보자. 남자에 의한, 남자를 위한 방송, 낭만에 대하여. 색소폰 소리 들어보렴. 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낭만에 대하여의 진행을 맡은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 꺼내서 죄송한데 여러분, 저 좀 살려주세요. 시험 기간 동안에도 과제가 있어서 그거 하느라 아주 날밤을 샜는데 시험 끝나기가 무섭게 또 과제가 쏟아져 내립니다. 전공 과목 프로그래밍 과제만 2개랑 교양 과목 조사 과제 2개가 마함 기간이 이번 주까지로 겹칩니다. 어째 시험 기간보다 더 일정이 빡빡한지 모르겠네요. 예? 미리미리 했으면 이런 일 없지 않았냐고요? 어허! 팩트 폭행 멈춰! 비겁하게 진실을 말하다니 정말 여러분은 피도 눈물도 없으시네요. 더 있다가는 제 남은 영혼도 없어질 것 같으니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백고동 소리 들어보려. 지난 5화에서 오늘의 방송 주제를 암시하는 단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밀실, 알리바이, 탈출, 수수께끼였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 문제를 굉장히 쉽게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그 명사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냥 말하면 또 재미없죠. 그리고 아직 생각 못 해보신 분들도 한 번쯤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역시 주제와 관련된 노래를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제목도 제목이지만 노래 가사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으니까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확실해 네가 먼저 그 카페에서 날 좋아한다 했잖아. 어리숙했던 나에게 네가 먼저 다가왔잖아. 손도 네가 먼저 잡고 키스도 먼저 나한테 하자고 했잖아. 단둘이 있고 싶다고 내 친구들도 네가 자꾸 보내라고 했었잖아. 알 수 없어 이유를 모르겠어 뭐 때문에 갑자기 나를 버리고 떠났는지 왜 잘해줬어 눈물은 왜 흘렸어 뭐하러 남자가 생긴 걸까 그런 걸까 아니라 했잖아. 추측 심중뿐인데 줄이 소설 쓰고 있잖아. 처음이야 이런 일은 나는 그저 네 사랑을 받아줬을 뿐 사랑한다고 말한 게 실수였나 봐. 그냥 끝까지 참았어야 했나. 알 수 없어 이유를 모르겠어 뭐 때문에 갑자기 나를 버리고 떠났는지 난 다 해줬어. 지갑도 다 털었어 너 때문에 모르겠어 정신 못 차리겠어 뭐 때문에 갑자기 나를 버리고 떠났는지 왜 잘해줬어 눈물은 왜 흘렸어 뭐하러 넌 이해 못해 난 널 지울 수 없어. 보라고 일한 널 아직 잊지 못해. 난 네, YB의 미스터리 듣고 왔습니다.
제목 그대로 미스터리한 상황에 대한 곡으로 설명하기 힘들 만큼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이 반복되는 어리숙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번 또 바보같이 당하고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도대체 알 수 없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풀어낸 재치 있는 가사가 재미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 정도면 다들 눈치채셨겠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말할 소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시간 끌기도 참 벅차네요. 오늘의 낭만에 대하여가 알아볼 6번째 낭만은 바로 추리입니다. 추리라는 단어는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 생각함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미리 알려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판단에서 새로운 판단을 추출해내는 것을 뜻하죠. 넓게 보면 연역이나 귀납을 통한 모든 사고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만 오늘 저희가 다룰 추리는 작은 의미로서 작품 속에서 주어진 단서를 통해 수수께끼나 사건의 트릭, 진상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추리만큼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장르가 또 없습니다. 우선 이 추리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전개 과정을 모두 짚어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안에 마구 엉켜있는 진실과 거짓의 실타래를 풀어내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어느 쪽이든 다른 장르에 비해 엄청난 두뇌 회전이 필요한 장르죠. 현실의 내 문제도 해결하기 힘든데 굳이 가상의 문제를 내가 사서 고생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장르의 특성상 호러나 스릴러, 서스펜스, 오컬트 장르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이 장르들에 익숙하지 않으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죠. 게다가 이 주제를 다루는 매체가 영화인지 만화 게임인지 아니면 활자인지에 따라 또 이야기의 진행 방식이 달라지고 글쓴이의 문체에 따라 느낌이 또 달라집니다. 심지어 읽는 사람의 취향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10명에게 추리물을 하나 추천해달라고 하면 10개 모두 다른 작품이 나오는 장르죠. 현대에 와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능력과 논리를 중심으로 한 추리물은 인기가 더욱더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왜 복잡하고 답답하고 꺼림칙한 추리미를 찾아보는 걸까요? 그건 바로 재밌기 때문이다. 불가사의한 사건, 점점 고조되는 긴장감, 상상도 못한 결말! 와! 일본의 추리문학 평론가인 진카 카츠오는 위에 3가지를 추리물의 3요소로 꼽았습니다. 거의 모든 추리소설은 수수께끼를 던지죠. 사건에 대하여 누가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왜 했는가, 그리고 탐정은 무엇을 보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죠. 작가가 던지는 이런저런 다양한 궁금증을 독자는 사건의 주인공과 함께 그것의 해결에 도전합니다.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감정의 정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멋진 주인공의 활약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해진 도시의 어두운 곳에서 벌어지는 불길한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 캐릭터는 오늘날의 슈퍼히어로를 연상하게 합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셜록 홈즈를 최초의 슈퍼히어로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추리물의 가장 큰 매력은 내가 직접 추리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만의 논리와 증거로 살인에 대한 트릭과 용의자를 추려내 나가는 그 쫀득하고 즐거운 과정이 백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트릭과 범인을 내가 맞췄다! 그럼 더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건 덤이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낭만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또 가장 유명한 셜록 홈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셜록 홈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셜록 홈즈는 영국의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이 쓴 추리소설 시리즈의 제목과 동명인 주인공으로 단순히 사건만 푸는 기계에 불과했던 과거 탐정 캐릭터들에게 인간다운 개성을 부여하는 시작점이 되는 캐릭터입니다. 탐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인 사냥 모자와 망토 달린 코트, 구부러진 파이프 담배, 그리고 돋보기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각인시킨 작품도 바로 셜록 홈즈입니다. 그만큼 추리물과 탐정과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셜록 홈즈를 다룬 작품으로는 장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주연의 영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베네딕트 컴버배치 주연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다우니가 연기한 셜록은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의 액션과 모험을 거치는 촐랑거리지만 유쾌한 탐정을 그렸다면, 컴버배치가 연기한 셜록은 현대 21세기 영국에서의 범죄 지식 외에는 관심도 없는 괴짜 소시오패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작 소설의 매력을 잘 녹여낸 작품들이라 시간이 되신다면 양쪽 모두를 감상해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두 작품에서 가장 특징적인 장면들을 하나씩 가져왔으니까 한번 함께 감상해 보시죠. Distract target. Then block his blind jab. Counter with cross to left cheek. Discombobulate. Dazed, he'll attempt wild haymaker. Employ elbow block. And body shot. Block feral left. Weaken right jaw. Now fracture. Break cracked ribs. Traumatize solar plexus. Dislocate jaw entirely. Heel kick to diaphragm. In summary, ears ringing, jaw fractured, 3 ribs cracked, 4 broken, diaphragm hemorrhaging. Physical recovery 6 weeks. Full psychological recovery 6 months. Capacity to spit it back of head neutralized. You want me to prove it, yes? Looking for a dog. Yes, great big dog. That's your brilliant theory. Shashalashia. Good. Excellent. Yes, where should we start? How about them? The sentimental widow and her son, the unemployed fisherman. The answer's yes. Yes? She's got a West Highland Terrier called Whiskey. Not exactly what we're looking for. Sherlock, for God's sake. Look at the jumper he's wearing. Hardly worn. Clearly he's uncomfortable in it. Maybe it's because of the material. More likely the hideous pattern suggests it's a present, probably Christmas. So he wants into his mother's good books. Why? Almost certainly money. He's treating her to a meal, but his own portion is small. That means he wants to impress her, but he's trying to economize on his own food. Well, maybe he's just not hungry. No, small plate, starter. He's practically licked it clean. She's nearly finished her pavlova. If she treated him, he'd had as much as he wanted. He's hungry, all right. Not well off, you can tell that by the state of his cuffs and shoes. How do you know she's his mother? Who else would give him a Christmas present like that? Well, it could be an aunt or an older sister, but mother's more likely. Now, he was a fisherman. Scarring pattern on his hands, very distinctive. Fish hooks. They're all quite old now. I suggest he's been unemployed for some time. Not much industry in this part of the world, so he's turned to his widowed mother for help. Widowed? Yes, obviously. She's got a man's wedding ring on a chain around her neck. Clearly her late husband's and too big for her finger. She's well dressed, but her jewelry's cheap. She could afford better, but she's kept it. Sentimental. Now, the dog, tiny little hairs all over the leg from where it gets a little bit too friendly. No hairs above the knees, suggesting it's a small dog, probably a terrier. In fact, it is a West Highland Terrier called Whiskey. How the hell do you know that, Sherlock? Because she was on the same train as us and I heard her calling its name, and that's not cheating. That's listening. I use my senses, John, unlike some people. So you see, I am fine. In fact, I've never been better. So just leave me alone. 앞에서 접근성이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셜록 홈즈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추리를 다루는 작품들은 매우 방대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꼭 보셨으면 하는 작품이 2개가 있는데요. 바로 오리엔트 특급 살인과
나이브스 아웃입니다. 열차와 저택이라는 사소한 차이점은 있지만 두 작품 모두 밀실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여기서 밀실이란 외부와의 소통이나 개입이 모두 불가능하도록 밀폐된 환경을 밀실이라 하며 그 상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밀실살인사건이라고 합니다. 밀실이라는 존재는 밀실 밖에 있는 존재들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장치이므로 보통 그 트릭의 무결성을 돌파하는 단서가 주어지기 마련이며 밀실살인의 답을 푸는 것이 추리물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작품들을 선정한 이유는 우선 이 밀실과 관련된 트릭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고 그 안의 인물들의 감정들을 더 섬세하게 풀어나가 다른 작품들보다 더 몰입하게 만들어줘서 여운이 깊게 남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작품들의 설명도 좀 해드리고 싶고 명장면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기는 합니다만 추리물이라는 특성상 자칫 잘못했다가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 데다가 특히나 이 작품들은 장면 하나하나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화의 장면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감상해보시면서 직접 추리를 해보는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쉬운 마음을 노래로 달래야겠습니다. 나이브스 아웃의 감독이 내용과 연관은 없지만 평소에 미스터리 살인 영화 제목으로 딱이겠다고 생각해서 기억해두고 진짜 쓴 동명의 노래 라디오헤드의 나이브스 아웃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추리라는 개념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탈출, 다들 아시죠? 여러 수수께끼를 풀어서 단서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모아 잠긴 문을 열고 나가는 형식인데요. 방탈출 카페, 방탈출 게임도 일종의 추리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게임의 경우에는 무료이면서 분량도 알찬 것들이 찾아보면 많으니까 심심하실 때 가볍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 방송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가 다음 방송의 주제를 암시하는 단어들을 연달아 말할 겁니다. 그것이 사물일 수도, 인물일 수도, 명사일 수도, 형용사일 수도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이것들이 한 가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을 가지고 다음 주 주제를 추리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제시어는 하남,
섬서, 운남, 사천입니다.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에브리타임 KDBS 게시판에 낭만에 대하여의 게시글이 올라갈 겁니다. 그 게시글에 있는 국어 설문지로 여러분이 예측한 주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 지역들에 있는 산들을 유심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 근접하게 맞추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준비 내리는 날 이것으로 낭만에 대하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의 김주성, 기술의 조본중이었습니다. 짙은 색스폰 소리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